커렉션 코딩, 프로드 에러 커렉션을 이랑 그다음에 에러 디텍션을 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필요한 사전 지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bit이라는 게 있고 이제 체크 b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parity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사실은 체크라는 말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데이터 bit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로 그 샌더가 리시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에 해당이 되고, 뭐 parity, 뭐 체크 이런 것들은 전부 에러를 디텍션하거나 커렉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부가적인 오버헤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터 bit이 m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 bit 혹은 parity bit이라는 게 이제 r개가 있어요. 그리고 m 플러스 r이 이제 n이에요. 그러니까 n은 m 플러스 r. 얘는 m 플러스 r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코드워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코드워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이제 패킷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잖아요. 패킷이 있으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뭐 12개의 데이터 bit이 있고 3개의 뭐 체크 혹은 이제 parity bit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한 패킷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패킷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그 어떤 묶음, 최소한의 그 bit들의 어떤 클러스터, 그러니까 클러스터 오브 bit을 이제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에러 디텍션이나 에러 커렉션 같은 것을 이제 예전부터 연구해 왔었던 이쪽 그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쪽 그 학문 분야에서는 패킷이라는 용어보다는 코드워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코드워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결국 데이터 bit하고 체크 bit이 결합이 된 이 묶음, 이 전체 이 묶음, 이것을 이제 코드워드라고 해요. 코드워드라는 말은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코드라는 말, 그리고 워드라는 말인데, 코드는 우리가 참 광범위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뭐 코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에러 커렉션이나 에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체크 bit을 붙인 것도, 이런 것도 코딩을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건 하여간 되게 제너럴하게 아주 널리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규칙성을 부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디자인하고 디벨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코드라고, 그 결과를 이제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워드라는 것도 그냥 뭐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쓰이는 거죠. 뭐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그 어떤 이 구조체 같은 것들을 또 워드라는 말도 이렇게 쓰거든요. 예. 이거를 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말고, 어쨌든 에러 커렉션이나 에러 디텍션 코딩을 해서 나온 이 결과물, 이것을 그냥 코드워드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코드 레이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코드 레이트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n은 이제 n 플러스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n분의 n, 이게 코드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는 총 15bit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싱글 코드워드가 15개 중에서
실제로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는 12비트잖아요. 코드 레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 전체 이 코드워드 사이즈에서 순수하게 인포메이션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그렇게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밍 디스턴스가 이제 코딩의 파워를 가능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스턴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해밍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밍은 그냥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 해밍 거리라는 것이 코딩의 파워를 가능해 주는데 그것이 디파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코드워드가 다른 number of bit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하나의 코드워드가 15개의 bit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이제 코드워드가 7개의 bit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인포메이션 빗, 그러니까 데이터 빗이 12빗 있고 뭐 체크 빗이 3빗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우리가 하나의 코드워드를 관찰을 할 때 인포메이션 빗하고 체크 빗이 명확하게 딱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를테면 이제 m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m이 2고 r이 5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럼 n은 m 플러스 r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m이 2니까는 이제 인포메이션 빗, 그러니까 데이터 빗은 딱 2빗이에요. 그럼 케이스가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 케이스들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00을 이제 그 5개의 패리티, 그러니까 체크빗이 들어가니까 7빗의 이제 코드워드가 될 텐데 우리가 이 00을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할 거냐면 11, 01, 01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0이라는 게 연속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데이터 빗이 2빗이 있고 여기에 패리티가 5개가 붙어서 뭐 패리티는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다. 근데 꼭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데이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패리티가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지만은 꼭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이 두 개의 빗이 어쨌든 리던던트한 5빗이 추가가 돼서 7빗으로 매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01이라는 거는 어떻게 매핑을 시킬 거냐면 1, 00, 1, 1, 1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요. 또 여기도 또 뭐 어떤 식으로 뭐 매핑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 2개만 더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2개가 이제 서로 다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여기 다르고요. 여기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총 7빗으로 구성된 2개의 코드워드를 비교를 해봤더니 위치가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비트의 개수가 전부 3개예요. 3개가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밍 디스턴스예요. 해밍 디스턴스. 2개의 코드워드를 비교를 했을 때 그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비트가 몇 개가 있는가. 이게 해밍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 해밍 디스턴스가 실제로 이 해밍 디스턴스가 이제 커야지 에러를 커렉션하거나 디텍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M2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parity 혹은 이제 체크빗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전송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전송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00을 전송했다. 00을 트랜스미터에서 이제 리시버로 보냈는데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발생해서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해서 얘가 01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시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이 얘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리시버 입장에서는 리시버를 우리가 RX라고 약자를 쓰거든요. 리시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4개의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건데 리시버에서는 얘는 전송된 게 2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2빛으로 구성된 이 데이터 빛을 파리티나 체크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경우에는 이 경우는 에러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의 해밍 디스턴스를 관찰을 해보면은 해밍 디스턴스가 얼마냐면 1이란 말이에요. 1. 그 2개 중에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3번, 4번도 고려해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1번, 2번만 고려를 했을 때 다른 비트가 하나가 해밍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또 뭐 얘랑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하나 다른 해밍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해밍 디스턴스가 1인 상황에서는 2개의 이 묶음이 이 2개의 코드가 다른 것이 딱 한 빛만 다르기 때문에 한 빛만 에러가 나더라도 얘가 다른 코드워드랑 헷갈리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한 빛만 에러 나도 그냥 바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0이 아니라 그러니까 00을 전송했는데 뒤에 에러가 나서 01이 된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이번에 10으로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한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10이 됐다고 하면은 또 리시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면 3번이 전송이 된 거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왜냐면 이 4개의 코드 워드들이 다 서로 다른 그 비트 수가 딱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타임 디스턴스가 3인 2개의 코드워드를 썼잖아요. 적어볼게요. 이 2개의 코드워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지점이 이렇게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설사 가령 얘를 전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에러가 발생해서 0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얘가 에러가 발생해서 10, 01, 011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리시버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황하겠죠. 리시버 입장에서. 왜냐하면 1001, 011이라는 게 수신이 됐는데 근데 이 패턴이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지금 다르잖아요. 일단은 당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수신된 이 코드워드가 원래 약속된 이 2개의 코드워드랑은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걸 일단은 감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러 디텍션이 일단 된 거예요. 에러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서 0이 되면 2번으로 착각하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서 1, 0이 되면 또 3번으로 착각하거든요. 이 경우는 뭐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이 경우는 2번, 이 경우는 3번이 전송이 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타겟 디스턴스가 이제 3인 경우는 만약에 하나의 빛이 에러가 났을 때 일단 에러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에러가 발생했구나라는 거는 이제 알아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에러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얘를 이거랑 비교하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거리가 뭐가 더 가깝냐 하면, 그러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뭐가 더 가깝냐 하면, 말을 좀 빨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1, 2, 3번이 이제 있어요. 1, 2, 3번이 있는데 삼 3번하고 1번의 해밍 디스턴스는 얼마냐 하면 이거는 1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게 여기 하나는 딱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3번하고 2번의 해밍 디스턴스를 카운트를 해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2예요. 2.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수신기, 그러니까 리시버 입장에서는 이 3번 코드워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아요. 내가 수신한 거에 에러가 발생했구나라는 건 아는데, 근데 물론 이 경우에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넥을 보내서 다시 재전송 해주세요라고 그 ARQ를 그런 리퀘스트를 요청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리퀘스트 안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넥 보내서 다시 리트랜스미션 한다는 게 그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딜레이도 길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고쳐서 내가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1 혹은 2 둘 중에서 하나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리시버가. 그래서 뭔가 불완전하게 수신된, 그러니까 에러가 있게 수신된 것으로부터 원형이 1이냐 혹은 2냐라는 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근데 거리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얘가 1번하고는 한 빛, 그러니까 싱글 빛만 다른데 2번하고는 빛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빛이 에러가 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피지컬 레이어 할 때도 봤겠지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빛 에러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이 뭐 커봤자 얘네들이 통상적으로 한 0.1이나 0.2보다 크지는 않아요. 이게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신이 됐을 때 이게 1번을 전송했는데 이렇게 될 확률은 빛 하나만 에러 날 확률인데 반해서 이렇게 수신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원형이 2번이었다라고 하면 2번이었을 확률은 빛 두 개가 에러가 날 확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거죠. 왜냐면 빛 하나가 에러 낼 확률 자체가 사실은 작은 값이기 때문에 뭐 10개 전송했을 때 어쩌다 뭐 한두 번도 사실은 잘 발생을 안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확률적으로 작은 이벤트가 두 번씩 발생한다? 이거는 한 번 발생할 것보다 훨씬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디스턴스가 작은 쪽 1번이 전송이 됐구나라고 그렇게 판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의 그냥 핵심이에요. 결국은 인포메이션 빛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령 뭐 0, 1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n이 1이라고 해볼게요. n이 1이에요. 그러면 0 혹은 1인데, 근데 이때 만약에 어떤 리던던트한 빛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그대로 전송한다라고 하면은 이 0이 만약에 에러가 발생해서 만약 1이 된다 그러면 리시버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2가 승진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잖아요. 왜냐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1하고 2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0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000 111 만약 이렇게 보냈다. 리던던트한 빛을 2개를 붙여서 전송을 한다. 얘기인지 알겠죠? 저도 지금 뭐 듣는 사람 피드백이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반응을 못 보니까는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m이 1이고 이 경우 이제 r이 2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제 만약에 설사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이것이 만약에 001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럼 이제 리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001이 일단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니까 일단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요 사실은 이제 인지를 한 거고요. 근데 에러가 발생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1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을 할 거라면 얘가 사실 이거랑 거리가 더 가까운 거잖아요. 얘랑 더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랑은 빛이 2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빛 모두 다 에러가 발생해야지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한 빛만 에러가 발생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전자의 확률이 후자의 확률보다는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를 일단은 알고요. 그렇지만은 원래 전송된 것은 이제 1번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어쨌든 에러 디텍션, 에러 커렉션까지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해밍 디스턴스가 뭐냐 하면 3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은 사실 그 뒤에는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노트를 보면은 이 경우에 이제 해밍 디스턴스가 3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기호 쓴 거는 이제 빗 바이 빗으로 그 더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5하고 모듈러 2 연산을 같이 해주거든요. 익스클루시브 5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더한 다음에 모듈러 2 오퍼레이션을 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게 더했더니 그러면 이제 동일한 부분은 0이 될 거고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은 이제 1이 될 거잖아요. 1의 개수가 3이다. 해밍 디스턴스가 3이다. 아까 저 화이트보드에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미니멈 디스턴스가 1인 거죠. 이 경우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having distance over code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포메이션 빗에 이제 체크 혹은 패리티 빗을 추가를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코드에 이제 having distance를 측정을 having distance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ny two code words 사이에 minimum having distance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0하고 1을 m이 1이에요. 1인데 0을 000 111 뭐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마찬가지로 m은 1인데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는 3번 리피트한 거고 얘는 5번 리피트를 한 건데, 이때 이것들이 다 이제 코드 워드란 말이에요. 코드 워드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코드 워드인데 이 전체의 이 셋은 우리가 또 지금 코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노트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코드 워드들이고 이것들이 이 전체의 셋을 우리가 코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코드 A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코드 A. 그 다음에 코드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코드 A의 having distance는
3이고 코드 B의 해밍 디스턴스는 5인 거죠. 그러니까 코드 B가 코드 A보다 더 체크빗을 더 많이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any two 코드 월즈라는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제는 M이 2예요. 2면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얘를 어떻게 할까요? 뭐 얘는 뭐 이렇게 2번씩 리피트 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이 두 개 사이의 해밍 디스턴스는 얼마냐면 2예요. 그리고 이거랑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사이의 해밍 디스턴스는 이것도 2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1111이 아니라 1110 이렇게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랑 네 번째 사이의 해밍 디스턴스는 이 경우는 이제 3이거든요. 해밍 디스턴스가 3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드 A랑 코드 B는 코드 월드가 딱 2개만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것을 코드 C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코드 C예요. 코드 C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월드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가 있을 거고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랑 이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컨비네이션 4컨비네이션 이 두 개의 그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코드워드 사이 해밍 디스턴스를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코드워드 사이는 2이지만 어떤 코드워드 사이는 디스턴스가 3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2도 있고 3도 이 경우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지만은 이때 코드 C의 그 해밍 디스턴스는 그냥 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거리가 좀 가깝고 어떤 애들은 거리가 먼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거리가 짧은 애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은 뭐 아까 눈치챘겠지만 거리가 멀수록 에러를 디텍션하거나 커렉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이 경우는 여기 보세요. 코드 A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에러가 나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커렉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얘가 만약에 에러가 하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011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걸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011이 얘랑 더 가깝잖아요. 얘보다는. 근데 이 경우는 두 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00011이 여전히 얘랑 더 가깝지 얘랑 더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 거리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해밍 디스턴스가 클수록 에러를 뭐 디텍션하거나 커렉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져요. 단점은 이 체크 비트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삿짐으로 치면 포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삿짐 자체는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낼 수 있는 그 볼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트럭에 실을 수 있는 볼륨이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드 C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해밍 어떤 두 개의 코드워드 사이는 2고 어떤 코드워드 사이는 3이지만은 결국 이 가까운 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가령 0 여기서 한 빗 뭐 이렇게 에러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제가 지금 너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좀 예제를 쓸 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개 되게 가까운 코드워드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좀 안전해요. 왜냐면 얘랑 해밍 디스턴스가 이제 3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에러가 좀 많이 나도 이걸로 헷갈릴 이유는 없는데 얘네 둘이는 원래 되게 좀 닮은 애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는 건 두 개가 되게 닮은 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조금만 발생해도 이걸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셋, 우리가 이제 코드 C라고 하는 것들은 해밍 디스턴스는 실질적으로 제일 작은 애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해밍 디스턴스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코드에 그래서 어떤 코드에 해밍 디스턴스라는 거는 두 개의 그 코드 안에 있는 임의의 두 개의 코드 워드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애, 여기서는 이제 2 혹은 뭐 3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2가 되는 거죠. 네, 조금 쉬었다 계속 할게요.